와,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었어? 사람들이 고급 스포츠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이렇게 딴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공간에 가봐야 왜 그게 고급이 됐는지 느껴져요. 와, 서 있어도 재밌다. 내가 사실 테니스를 지금은 못 치는데 가장 오래 레슨을 받은 스포츠는 테니스긴 해요. 내가 하도 운동을 안 하니까 어머니가 강제로 이제 테니스 레슨을 시켜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 레슨을 받았어요. 기억을 못하는군. 오늘 테니스 코트에 온 이유는 제가 테니스를 칠 줄 알아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잘 어울려요 라고 얘기를 해주신 라코스테 브랜드에서 드디어 그 댓글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코스테 브랜드가 원래 테니스 헤리테이지에 기반을 하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헤리테이지를 이야기할 때 테니스 코트에서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테니스 코트에 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aspiration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향점. 내가 성공했을 때 어디에 도달하면은 성공이다라는 관념이 있죠. 어떤 사람한테는 물질적인 걸 수도 있어요. 큰 집에 살고 차 여러 대 굴리고 이러면 성공이다. 또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권력일 수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으면 그게 성공이다.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영향력일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으면 그게 성공이다.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억만장자건 나건 1년에 365일밖에 없고 하루에 24시간밖에 없고 내가 돈이 많다 그래가지고 내 수명을 300살로 늘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시간을 쓸 거면 온전히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뭔가 의미가 있는 일을 하려고 하면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남들보다 못하는 걸 해봤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온전히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쓸 때는 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나 스스로를 위한 거니까 쓰는 시간을 프랑스어로 로아지어라고 그러는데 이걸 영어식으로 말하면 리저고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레저 스포츠의 앞부분인 레저가 되는 거잖아요. 레저라는 단어가 원래 한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우리가 레저 스포츠를 즐길 때도 막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죠. 그러면서 이제 퍼포먼스 웨어를 입죠. 또 세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옷을 입는데 1920년대 사람들이 생각하던 레저가 뭔지를 갖다가 얘기를 해보면 여유 있는 삶이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짚어볼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오늘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혼난 적이 있어. 중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장래 꿈이 뭐냐 이런 거 하잖아요, 중학교 때. 근데 제가 1920년대 파리의 한량 귀족들의 스토리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젠틀맨 오브 리저라고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레저를 즐기는 것이 풀타임인 신사,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꿈이 되냐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1920년대 문화를 대표하는 작가들, 스캇 피츠제럴드 같은 사람들이 파리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나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1920년대가 되게 특이한 해예요. 1918년까지가 유럽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해였어요. 1914년에서 18년까지 두 개의 큰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1차 세계대전이고 하나는 스페인 독감 팬데믹이에요. 그러니까 1918년까지 팬데믹과 전쟁을 동시에 겪은 거예요. 그래서 1920년이 되니까 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즐기자. 그래서 192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랑스에서 레자네폴이라고 하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인생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먹고 놀고 예술을 즐기자라고 하는 일종의 10년 동안의 파티가 벌어지거든요, 파리에서. 그래서 그때를 이제 해밍웨이가 파리를 갖다 무버블 피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이동하는 축제다 이렇게 부르던 그 시기예요. 그 시기가 이 라코스트에 영감을 준 르네 라코스트라는 분이 테니스 선수로 활약하던 시절이 롤랑 게로스 테니스가 전설이 된 그때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파리가 이런 분위기이고, 그 당시 이제 파리에 보면은 아르데코라고 하는 건축 스타일이 유행하는데, 이 아르데코가 굉장히 윈지컬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윈지컬하다는 게 왜 어린애들이 이렇게 변덕 부리는 거 이런 걸 윈지컬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예술가들의 변덕에 맞게 막 휘청휘청 가는 약간 이런 한없이 가벼운 예술 스타일, 굉장히 상업적인 예술 스타일, 이런 것들이 이제 파리에 깔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라쿠폴이라든지 르돔 같은 큰 상업적 카페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그냥 하루 종일 오후 때부터 앉아가지고 샴페인 마시고 푸아그라 먹고 약간 이런 문화가 1920년대 파리 문화였던 거죠. 그러니까 1920년대 이제 파리에서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사회적으로 직위가 주어지지 않는 러시아나 막 독일 이런 귀족제가 거의 끝나가는 나라들의 귀족들도 이제 모여들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의 소위 말하는 졸부들도 모여들어요.
그래가지고 돈과 굉장히 오랫동안 쌓인 라이프 스타일 노하우와 프랑스 특유의 노는 문화가 합쳐져가지고 이제 1920년대에 아네폴, 미친 듯한 파티가 벌어지는 거죠. 그 미친 듯한 파티를 하러 전 세계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놀거리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볼거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1800년대까지는 잘 논다는 거는 대체로 사교 파티를 의미를 했었거든요. 근데 1920년대부터 스포츠카라든지 이업기라든지 막 이런 게 발명이 되면서 잘 논다는 거에 대한 정서가 바뀌기 시작해요.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가장 몸을 잘 움직이는 사람, 즉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여러 나라의 소비자들을 위해서 1923년에 프랑스를 대표하는 레이스 경기죠. 르망이 개최가 되고 그 다음에 1928년부터 원래 앙터나쇼널 테니스라고 하는 테니스 경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롤랑가로스라고 하는 테니스장에서 열리면서 오늘날 그게 이제 프렌치 오픈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테니스 선수가 라코스테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사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는 거의 대부분의 스포츠가 20년대 그 사람들이 하던 스포츠들이에요. 폴로, 승마, 테니스, 골프 다 이제 그때부터 시작한 스포츠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롤랑 가로스라고 하는 오늘날까지 프렌치 오픈이 열리는 스타디움의 이름이 뭐 여기도 이제 라코스트 브랜드니까 막 새겨져 있잖아요. 롤랑 가로스. 롤랑 가로스가 원래 비행사 이름이에요. 지중해를 횡단하는데 성공한 프랑스의 전설적인 비행사 이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비행기를 타는 것, 스포츠카를 보는 것, 테니스 치는 게 하나로 엮여져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이름이거든요. 흔히 이제 나중에 우리가 jetset이라고 불리는 비행기 타고 사교 모임은 다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이때부터 등장해요. 자가용 비행기 몰고 윈블던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테니스 구경하고 테니스 치면서 놀다가 그 다음에 프렌치 오픈 시즌 되면 다 롤랑가로스로 옮겨와가지고 롤랑가로스에 다 같이 노는 그런 이제 문화가 생기면서 그거를 거의 풀타임으로 하는 한량 귀족들, 즉 젠틀맨 오브 리저라는 계층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800년대 스포츠를 하는 사진을 보면요, 스포츠를 할 때도 거의 대부분 우리 생각에는 정장에 가까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격식은 차려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풀리면서 어차피 이제 귀족들이 만나서 사교 활동을 하는 것이 테니스를 치거나 폴로를 치거나 뭐 요트를 몰거나 그런 거면 이걸 어디까지 풀어도 우아함에 지장을 주지 않나 하는 고민에서 태어난 게 이제 이 폴로 셔츠라는 거고, 이 폴로 셔츠를 갖다가 응용해가지고 르네 라코스트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라코스트 PK 셔츠라는 걸 개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PK라는 단어 자체가 피케 코통이라는 뜻인데, 이 피케가 이게 제조를 할 때 여기 보면은 약간 이렇게 V자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카튼을 갖다 약간 이렇게 엉성하게 이렇게 위아래로 공간이 있게 짜가지고 땀이 마르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카튼의 약간 반질반질함은 지키면서도 이제 약간 바람은 들어오게 했다. 이거가 이제 피케 코통이라는 프랑스어를 줄여가지고 PK라고 부른 거고. 제가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되던 게 뭐냐면, 양복 말고 위아래 색깔이 다른 그 코트 있죠. 그걸 갖다가 이제 미국에서는 스포츠 코트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거 입고 스포츠를 하지 않는데 왜 스포츠 코트라고 부르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원래 입던 방식이 이렇게 폴로 셔츠 같은 걸 입고 있다가 이제 클럽 하우스에 들어갈 때 위에다 걸치고 들어가서 이제 점심 먹을 땐 그걸 입고 먹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유용하죠. 어떻게 보면 운동할 때도 편한데 그냥 위에다가 뭐 하나 걸치면은 약간 포멀웨어 비슷하게 되고, 그런 1920년대에 유럽이 굉장히 포멀한 문화에서 벗어나서 귀족들이 몸을 쓰는 걸 우아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옷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매력이 있어요. 이 시대 옷들이.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이제 프랑스에 좀 부모님이 골프를 되게 좋아하시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골프장이 너무 예쁘대요. 저는 골프를 칠 줄 모르지만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부터 그냥 클럽하우스에서 계속 대대로 맡겨놨던 골프 클럽이 있어요. 우드 아이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골프채에서. 근데 우드가 진짜 나무예요. 이거 나무채처럼. 제가 물어봤어요. 이걸로 치면 굉장히 어렵고 스코어도 잘 안 나오지 않냐 그랬더니, 내가 이겨서 뭐 할 건데, 내가 멀리 쳐서 뭐 할 건데, 어차피 너랑 하루 재밌게 보러 나온 거니까 안 맞으면 오히려 걷는 시간이 느려지고, 걷는 시간이 느리면 더 오래 너랑 얘기할 거 아니냐. 내가 프로페셔널이 아닌데, 상금 딸 게 아닌데 뭐하러 몇 야드 더 나가기 위해서 채를 바꾸냐. 오히려 이게 우아하게 느리게 즐길 수 있다. 이런 관념이 프랑스에 일부 남아있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이거는 프랑스 문화에 1920년대에 생긴 스포츠맨십이지만 영미권과 프랑스어권을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 DNA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맨십 하면은 페어플레이 정신하고 엑설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엑설런스라는 개념은 내가 이왕 할 거면 잘한다. 그리고 이제 페어플레이는 내 최고와 저 사람의 최고를 기량을 겨뤄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 치팅을 하면은 결과가 의미가 없어진다. 이제 이게 영국의 스포츠맨십이죠. 근데 프랑스는 로아지어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 빈 시간을 아름답게 메우는 것이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포츠를 일종의 미학적 퍼포먼스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내 몸을 아름다운 자세를 취하고 인간이 아름다운 자세로 스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옷도 아름답게 입고, 그렇게 아름답게 입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몸을 과시하면서 같이 좋은 시간, 예쁜 시간을 보내는 거다. 약간 이런 엘레강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요즘 좀 물리학 책을 많이 읽고 있거든요. 너무 문성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근데 물리학 책에서 포앙카레라고 하는 프랑스 수학자에 대한 글을 읽었어요. 근데 포앙카레가 수학을 왜 공부하는지에 대한 글이 프랑스 사람들이 스포츠를 왜 하는지와 굉장히 비슷하다 생각을 했어요. 포앙카레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자연을 연구하는 이유는, 즉 과학을 하는 이유는 자연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자연이 아름답지 않다면 우리는 자연을 연구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자연을 연구할 이유가 없다면 우리는 살 이유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라코스트가 말한 스포츠의 의미와 굉장히 비슷해요. 그 사람이 이겨도 엘레강트하게 이기고 져도 엘레강트하게 져야지 엘레강스가 없이는 승리도 패배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문화를 동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제 모습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프랑스 친구들이랑 운동을 할 때 우리 운동 전에 뭘 먹을지 되게 고민을 하잖아요.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니까. 근데 프랑스 친구들이 10시부터 이제 뭐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9시 반에 샴페인 브런치라는 거예요. 일단 아침에 한잔 했으면 하루 동안 퍼포먼스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면 운동은 사람을 모이게 하는 핑계였던 거지. 그 다음에 운동 열심히 안 해. 한 10분 뛰다가 나 좀 앉아 있을게. 그 다음에 가가지고 그냥 누워. 제가 조금 운이 좋아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조금 본 게 있으니까 이렇게 살면 조금 더 우리가 윤택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할 일을 다 했다라는 순간이 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은 내 이야기가 뻔해지기 시작했을 때.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이 이미 저걸 굳이 말로 해야 돼? 저 컨텐츠 뭐야? 약간 이런 순간이 오면은 사실 저는 그게 성공인 거죠. 그리고 그 순간이 되면은 더 이상 아침에 전화가 울리지 않겠죠. 그럼 그 전화가 울리지 않은 순간이 됐을 때 그것을 다음 내가 할 일을 찾을 때까지 뭘로 채울 거냐? 그 혼자만의 시간이 아무도 나를 보지 않더라도 내가 뭔가를 멋지게 할 수 있는 시간. 그냥 못해도 되니까 그냥 설렁설렁 이제 테니스장에 가서 공 한 번 치고 경치 한 번 바라보고 오렌지 주스 한 모금 먹고 약간 이것만으로 만족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그 프랑스 사람들이 말하는 로아지어, 남는 시간을 갖다가 그냥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면 마치 숙제 끝내고 이제 내 인생을 살 순간이다라고 오히려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순간을 고대하는 것, 그곳에 가고 싶기 때문에 어떤 1920년대 로아지어 컬처의 상징이었던 브랜드에 자꾸 손이 가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 해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